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운동 분석을 할 대상이죠. 그죠? 우리가 왜 자유낙하를 하필이면 선택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직은 초보 운동 분석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그 등속 운동을 분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초보로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속력이 등속만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속력이 이제 변하는 운동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속력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식으로 변하면 우리가 이제 분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물체와 지구는 둘 다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을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이 그 물체와 어떤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값은 이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면, 일정하다면, 그렇다면 그 힘의 중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여기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언제나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뉴턴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힘이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하다면 그때 어떤 속력이 변하는 정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력이 변하는 정도, 즉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속력이 아주 일정한, 가속도가 굉장히 일정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석하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잠깐 비교하자면 등속 운동은 어떤 상태였나요? 등속 운동은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 보통 이제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는 상황. 그죠? 예를 들어서 우주에 어떤 공간이 떠 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어떤 물건이 떠 있다. 이 물체는 운동하는 그 방향과 속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할 것이다. 그죠? 아니면 지면에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걸 제거해서, 예를 들어서 마찰력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미끄럽든가 아니면 에어하키처럼 그 지면에 공기가 막 나오든가, 그죠? 그런 형태로 어쨌든 힘을 제거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등속 운동이었죠. 그죠? 등속 운동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이다. 그죠? 자유낙하는 힘이 있는데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 일정 때문에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굉장히 일정하고, 특히 그 변하는 정도가 어쨌든 힘의 방향과 지금 운동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방향과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 전하는 정도는 일정한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죠?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동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는요, 공기정이 없을 때, 그죠? 여기에는 오로지 뭐만 작용하는, 중력만 작용하는, 그죠?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냥 공중에서 그냥 정지된 처음에 속력이 0이었을 때 그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자유낙하 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활용하면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291쪽에 자유낙하 운동 분석 자료를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거기에 자유낙하 운동의 다중성광 사진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이 공을 찍은 거죠. 어쨌든 보니까 속력이 같은 시간에 굉장히 간 거리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속력이 늘어난다는 건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요. 그죠? 일정하게 늘어나는지는 한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위치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치를 분석할 거냐. 우리는 이 공의 머리, 이 부분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 위치, 1번 위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뭐 1초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일정 시간 후에 그 다음 공의 위치를 여기, 그죠? 그 다음 공의 위치, 그 다음 공의 위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이게 뭐예요? 그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거리, 이게 속력이죠? 이것을 여기다 이제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붙여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축의 이름을 먼저 딱 해주는 겁니다. 일단 X축, 이건 뭔가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제 몇 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요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거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일정한 시간,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니까요. 단위 시간에 간 거리, 즉 뭐라고 해야 되는가? 속력이라고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점은 어디다 찍나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0일 때는 자유낙하는 일단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속력이 0일 거고요.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0초, 1초라고 생각하는 지난 시간 거 생각하면 0에서 1초 사이에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을 여기다 찍어줍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여기다 찍어요? 여기다 찍어요? 아니고 여기다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얘기를 찍어주면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될 거고요. 시간이 자유낙하의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또 뭐도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한 3초까지, 여기 1초, 2초, 3초라고 칩시다. 그럼 3초까지 이동 거리는 뭐예요? 이 그래프의 면적이다. 그죠? 이건 이제 낙하거리겠죠. 이동거리가 아니라 낙하했으니까 면적은 여기서는 낙하거리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시간이라고 썼고 여기다 이제 이동거리로 처음에 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다 이동거리란 말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테이프를 붙여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동거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1번 테이프 붙이고요. 2번 테이프는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1번 테이프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는 게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테이프 위에다가 2번 테이프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3초까지 간 거리는 1초와 2초의 간 거리를 모두 합해서 3초까지 간 거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이번에는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자유낙하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2차 함수처럼 지수 함수의 형태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들이 보이죠. 그렇죠? 속력이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일반화를 해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집니다. 왜? 힘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죠.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일정할 때 물체가 이동거리는 속력을 뜻하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율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만들어낸 속력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냐면요.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보통 흔히 gravity, G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이 9.8m/s가 1초당 증가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아직까지는 교과서에서 막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격을 생각하고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1초일 때 9.8, 0일 때는 0, 속력이 0이었는데 떨어지면서 1초 후에는 9.8m/s, 2초일 때는요? 계산하시면 되죠. 9.8 곱하기 2, 19. 안 써지네요. m/s. 3초일 때는요?
여기다 9.8도 해주면 되죠. 29.4 m/s.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속력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간에서 홍역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무엇을 얘기를 하나요? 이동거리니까. 이 경우는 어떤가요? 3초간 낙하한 거리. 낙하. 그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뭐 되겠나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자유낙하에서 자 그런 거는 어쨌든 속력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이더라.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속력은 점점 증가하나요? 증가하죠. 보시면 지금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기울기, 이 시점에서 기울기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서 원숭이가 일단 요거를 여기다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써주면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그래서 자유낙하 등속 운동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유낙하 그래프에서 시간, 이제 타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래프, 그 다음에 자유낙하 그래프에서 시간, 그 다음에 속력, V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등속 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 S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자유낙하에서는 시간이 따라 속력을 일정하게 증가하는, 근데 비율이 정해져 있죠. 1초에 9.8m, 8m/s씩 증가하는 정도의 비율. 그죠?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합니다. 자, 이동거리는 어때요?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해요. 자유낙하는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지수함수로 증가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하나만 나와도 지워놔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쳐서 잠깐 이따가 할 건데, 이따가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중력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력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